근데 그분이 치료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마지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제 여기서 치료 안 되면 치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등지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오신 분이셨어요. 치료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자가 치료가 잘 된 환자도 기억에 남지만 치료가 잘 안 된 환자도 기억이 좀 남아요. 이제 한 10년, 15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이제 기억에 남는가 하면 치료 초창기 때 오셨던 환자분들 중에서 치료의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어요. 환자분도 굉장히 열심히였고 저 나름대로 치료를 해주려고 참 많은 애를 썼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많은 다양한 환자분들을 뵙고 더 어려운 환자분들도 치료해 나가면서 항상 그 환자분들 몇 분들이 떠올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분들을 만났다라면 치료가 됐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몇몇 환자분들은 아직도 한 10년, 15년이 됐는데도 그 유사한 증상이나 유사한 체형이나 유사한 체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문득문득 떠오르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중에는 증상이 아주 심했던 환자가 치료를 통해서 아주 좋아지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기억에 남지만 이제 치료 자체를 포기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는 오셨는데 상담만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럼 내가 치료를 안 했느냐.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 소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권에 의해서 오시긴 오셨는데 말씀을 하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처음에 오실 때도 직접 안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분을 설득을 못한 거죠. 정말 치료가 잘 된다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자녀분이 이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려가지고 부모님만 오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 오셨을 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가서 자녀분을 설득을 하고 마지못해 막 끌려오듯이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좋아지면 굉장히 의사와의 신뢰가 굉장히 깊어져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병원에 놀러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제일 좋은 게 환자가 병원에 놀러 올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 환자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이분은 처음에 딱 들어오실 때부터 굉장히 이제 아토피를 심하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팔다리가 잘 안 펴져요. 왜냐하면 피면 살이 늘러붙었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피면 살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서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진물이 잡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심한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모습을 보면 약간 어기적 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팔도 이렇게 제대로 잘 안 피시고.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얼굴이 진물로 이렇게 다 뒤덮여가지고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들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가 다 진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치료를 안 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치료 중이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하는 첫 마디가 마지막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이제 여기서 치료 안 되면 치료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제 등지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부담도 굉장히 많이 됐고 하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분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특급 호텔에서 요리사로 하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어떠셨나 하면은 대학을 다니시다가 중퇴를 하신 상황이었고 이제 완전히 두문불출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하고 치료하는 중에 다시 이제 조리학원을 다니셨고 대학을 다시 들어가셨어요. 조리학과.
그쪽을 들어가셨고 거길 졸업하셔서 몇몇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호텔 주방까지 들어가는 요리사가 됐죠.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기억에 남고, 그분은 치료 마치고 나서도 이 지나가시다가 놀러도 오시고 그러셨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응급구조학과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휴학을 했어요.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토피 때문에 단번에 그냥 군 면제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분이셨고,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도 치료 중이셨어요. 사실은 다른 데서.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던 이유는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테로이드나 이런 약약을 처방을 좀 받고 싶어서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앉아봐서 처음 뵀을 때 얼굴에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더운 날씨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이 뛰어오셨구나 막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했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이게 진물이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닦아서 보여주는데 정말로 진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서 땀처럼 이렇게 진물이 흐르는데 온몸을 보니까 완전히 온몸에 진물 투성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게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하고 계셨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계속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상생활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치료라는 게 어떤 순간 막 증상이 심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탁 좋아지는 게 그런 신비한 치료가 아니라, 치료는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가는 게 맞는 거고, 또 우리가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사실은 좀 정확하고 객관적인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참을 설득을 해서, 그분도 그날은 맞아요. 그분은 그날은 바로 치료하지는 않았어요. 가셨다가 다시 오셨을 때 치료를 해보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지면서 학교도 복학을 했어요. 또 과가 응급구조학과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실습도 나가시고. 근데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됐거든요. 이게 응급구조사라는 이제 그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막 응급실에서 대기도 해야 되는 거고, 뭐 밤을 샐 수도 있고, 악조건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분이 저걸 잘 견디실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습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잘 넘어가셨어요. 조금 중간에 힘들었던 적이 살짝 있었는데 잘 넘어갔다 그러면 본인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도 보고 정식으로 응급구조사가 돼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중에도 괜찮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나 하면, 치료가 다 끝났는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 근처에 오시면 놀러 오세요. 뭐 음료수 한두 개라도 들고 놀러 오시면서 지금 어느 병원에 있다,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치료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치료 후기라는 거를 좀 부탁드리거든요.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그 환자분의 입장이 제일 어필이 되고 또 공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절대 안 쓰셨어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안 쓰셔주셔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나빠질 거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치료가 다 끝나고 한 2, 3년 후에 그때도 이제 한번 놀러 오셨을 때 넌지시 그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써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아토피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식하지 않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한테 권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환자도 많이 기억이 남죠. 오늘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것들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